안녕하세요. 더블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국 증시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신속하게 드리기 위해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더블람의 10분 미국 주간 증시입니다. 제가 이 코너를 만든 이유는 사실 저희들은 지금 너무나도 바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회사 생활을, 누군가는 취업 준비를, 누군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저희는 쉬지 못하고 돈을 지키기 위해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투자하기 위해서는 뉴스도 찾아봐야 되고 종목도 발굴해야 되고 환율이니 인플레이션이 등등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 더블람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켜드릴 수 있게 주간 증시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 또는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1일 증시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간 증시를 통해 꾸준히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시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생각되며 더블람의 10분 미국 주간 증시 코너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중간중간 저만의 생각이나 팁을 말씀드릴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을 테니 주간 증시에 추가하였으면 하는 정보에 대해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 검토를 진행해보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면 즉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자, 그럼 더블람의 10분 미국 주간 증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주 증시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별로 어떤 국가의 증시가 호황인지 불황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스닥, S&P 500, 다우지수, 변동률을 말씀드리고 원달러 환율이나 빅스 지수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섹터별 변동 상황입니다. 어떤 산업이 증가하였고 하락하였는지를 체크해 보자 하며 섹터별 상승 ETF는 무엇인지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주 핫 뉴스 정리입니다. 이번 주 증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목차를 마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개요입니다. 보시면 이번 주 기준 상승한 국가가 있는 반면 하락한 국가도 있는데요. 캐나다는 플러스 0.12%, 영국은 플러스 1.33%, 독일은 0.76%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그 외 국가들은 전부 하락하였는데요. 미국의 경우 마이너스 1.48%, 중국은 마이너스 2.79%, 러시아는 마이너스 3.45%, 한국은 마이너스 2.93% 하락하였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많이 하락하였다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보니 러시아가 마이너스 3.45%로 가장 많이 하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의 경우 이번 주 한 주간 마이너스 5.8% 하락하였으며 미국 대표 500대 기업 지수인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1.86%로 나스닥보다는 조금 덜 하락하였습니다. 나스닥과 S&P 500과 달리 가치주 중심인 다우지수는 2.78%로 상승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는 사항은 이번 주 증시는 기술주, 성장주, 주가가 빠진 반면 가치주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리인을 위한 팁을 드리면 성장주와 가치주의 기준은 사람마다 말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나 사실 정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PBR 기준으로 구별이 되는데요. PBR을 먼저 말씀드리면 Price to Book Value의 의미로 자산가치 대비 가격이 얼마인지를 산출하는 상대값입니다. 다시 말하면 S&P 500 평균 PBR보다 높으면 성장주라고 이야기하며 평균 PBR보다 낮으면 가치주라고 구분합니다. 다음은 빅스지수입니다. 빅스지수는 Volunteer Index의 약자로서 한국말로는 변동성 지수 또는 공포지수라고 표현합니다. 빅스지수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상장된 S&P 500 지수 옵션의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증시 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빅스지수 25 기준으로 아래이면 투자자들이 증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25 이상이면 투자자들이 증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3월 경우 보면 빅스지수가 50까지 오른 상태로 당시에는 투자자들의 공포가 얼마였는지를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입니다. 드디어 환율이 1200원을 돌파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환율을 기준으로 투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달러 발행국이 아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한테 환율이 주는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의 방향성에 대한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일반적으로 환율과 삼성전자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다시 말하면 부품 내구 소비재의 기업으로서 미국의 소비자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보시면 2020년 1월경 삼성전자의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 환율은 떨어집니다. 또한 환율이 1240원까지 높았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하락을 했으며 2021년 1월경에 한창 뉴스에서 삼성전자가 10만전자 간다 이야기할 때 환율이 가장 최저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과 삼성전자는 실제로 반대로 움직이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상관관계 분석 결과로는 80% 정도의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삼성전자의 실적과 경쟁력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이므로 삼성전자 투자 시에 환율과의 관계를 메인으로 살펴보신과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과 실적 또한 같이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섹터 개요입니다. 주황색이 월 기준 등락률이고 파란색이 주 단위 등락률입니다. 주 단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원자재, 유틸리티, 헬스케어, 기술, 소비재, 부동산, 커뮤니케이션 주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는 반면 생필품이나 제조, 금융,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너지의 경우에는 월 기준 10.61%, 주 단위 기준 8.43%로 최근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섹터들은 나락으로 가는데 에너지주는 상승하는 것을 보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점차 투자자들의 돈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너지주의 대표 ETF를 소개해드리면 XLE라는 ETF가 있습니다. XLE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자산운용사의 에너지 ETF입니다. 5년 기준으로 성과를 보면 마이너스 0.19%, 1년 기준으로 63.28%로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상회하는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LE의 보유 주식을 보면 대표적으로 엑슨모빌과 쉐브론이 있는데요. 저는 이때 쉐브론을 보면서 갑자기 워렌 버핏이 생각났습니다. 2020년 3분기 워렌 버핏은 쉐브론 기업을 4,430만 주를 매수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진행하였는데요. 참 이것을 보면 워렌 버핏이 왜 오마와 현이라 불리며 모든 증권가가 버핏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에너지주가 상승 추세에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보시면 다음 차트는 XLE와 VPU의 10년 비교 차트입니다. XLE는 에너지 대표 ETF이고 VPU는 유틸리티 대표 ETF입니다. 2014년 에너지주가 사양산업으로 진입함에 따라서 XLE와 VPU는 반대로 움직이는데요. 실제로 둘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10년 기준 일치율 30%, 5년 기준 20% 이하의 일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둘의 주가가 반대로 움직일 확률이 높은데요. 보시면 에너지주가 사양산업으로 진입한 이후 특정 몇몇 구간만 확인해도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에너지주가 상승하는 시기에 만약 여러분들이 유틸리티주 중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매수하시는 것이 저점 매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주간 한 뉴스 정리입니다. S&P 500 지수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으로 기술 황소, 즉 상승을 주도하는 기술주들이 이번 주에 큰 손실을 발생하였습니다. 하락 이유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으로 인해 기술주가 감소하였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뉴스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국채금리 상승 부담의 하락 마감이라는 뉴스를 발췌해서 설명드리면 미국 중앙은행의 조기 긴축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해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기준 1.7% 정도 수준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 지난해 3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함에 따라 기술주와 소비재가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인상으로 인한 우려에 더하여 미국 실업률 지수도 같이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 실업률 지수를 보면 3.9%로 기존에 예상한 4.2%보다 낮은 수치로 인하여 금리 향상에 더욱 힘이 실려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FOMC, 다시 말하면 연방공개시장위원 정례회의록에 의거하면 FOMC 위원들은 기준금리를 당초 예상보다 빨리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보다 4%가량 늘었지만 너무 낮은 수치로 무의미하며 민간 부분 고용이 80만 7천 명으로 시장 예상치보다 2배 증가하였다고 하니 고용시장 상황이 많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차대조표 축소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대차대조표 축소는 양적 긴축을 의미합니다. 양적 기축은 그동안 시중에 돈을 공급해온 양적 완화의 반대말인데요. 다시 말하면 불황일 경우에 연준에서 돈을 풀어 시장을 부흥하는 것을 양적 완화라고 하며 호황일 경우에 인플레이션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돈을 회수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조이는 것을 양적 긴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달러 발행국이 아닌 나라로서 환율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중의 달러가 줄어들면 달러의 가치가 오릅니다. 금리가 올라도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발생해도 환율이 오르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달러가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외화 보유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에 풀린 한국 돈보다 달러가 줄어듦에 따라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내 기업이 수출을 잘해서 달러를 많이 유입해오면 외화 보유액이 증가함에 따라 환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관련 기사를 설명드리면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상황에 따라 주식시장을 휘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경우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시면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곧 인플레이션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월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하며 2022년 12월 13일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오른쪽 과거 지표를 통해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지표는 소비자 물가지표입니다.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경제 불황 또는 위기 시에 표시해 놓은 건데요. 보시면 2000년대 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한 이후에 닷컴 버블이 발생하였고 2008년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제 버블로 인한 불황이 아닌 코로나 이외에는 다른 불황의 경우에는 항상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격히 상승한 이후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 항상 미국 증시나 모든 투자자들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항상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물가지수 변동성에 따라서 주가 또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매월 발표되는 것이니 항상 짧은 시간이라도 투자하여 모니터링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더나 CEO의 발언 관련된 뉴스입니다. 모더나 CEO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스터의 효능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람들에게 네 번째 코로나 예방 주사가 필요하다고 경고하였습니다. CNBC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 7일 기준 평균 1일 57만 4천 건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참 악재가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연준의 양적 긴축, 그리고 코로나 지속 가능성으로 인하여 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며 주가 또한 하락하면서 저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을 다잡고 위기를 기회로 보며 개인적으로 사고 싶었던 주식이나 높은 주가로 인하여 매수하지 못했던 종목들을 추가 매수하든지 또는 자산 자체에 대한 리밸런싱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지 목적의 채권을 조금 사고 있으며 기존에도 높은 배당률을 주었으나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더 높은 배당률을 형성하게 된 기업들을 특히 리츠주를 매수하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올바르고 강한 마음가짐으로 투자하시길 바라며 이번 주 주간 증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더블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